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입니다. 자, 시장 11월 달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10월 달에 코스피가 무려 6.5%가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의외로 좀 강세 시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11월 달 수혜가 될 만한 업종들, 그리고 매매 타점,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10월달 이제 저번 주 흐름만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었거든요. 수요일까지만 가더라도.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들어와서 목, 금, 토, 목, 금, 월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저번 주 이제 후반부 그리고 또 화요일까지 오늘까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수급이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외국인과 좀 기관들이 좀 코스피에 매우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게 코스피의 좀 상승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조금 강하지 못한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보다는요. 지금 코스피 쪽에 좀 많이 수급이 좀 쏠려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코스피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좀 따라가는 상승장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일단 지금 추세가 완전 상승장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렇게 보긴 좀 그렇지만 일단 상승장의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코스피 먼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0월 달에 이제 코스피 흐름이 뭐 6.4%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6.3%가 반등이 나왔어요. 일본보다도 대한민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대만은 오히려 10월 달에 3.5%가 좀 떨어져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0. 코스피가 1.7%나 올랐는데 대만은 0.6%밖에 올라갔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보다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중국. 자, 중국 상해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으나 저번 달 10월 달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4%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6%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코스피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 종합 지수가. 자, 무려 4% 하락이 나왔고요. 자, 홍콩. 자, 홍콩 지수도 지금 저번 10월 달에 무려 1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뭐 홍콩, 중국 이 자본들이 지금 어디 쪽으로 오고 있다? 대한민국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즉슨 지금 바닥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뭐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특별하게 뭐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업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뜻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전략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이제 월봉 흐름이고요. 이제 주봉 흐름인데, 자, 주봉 흐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선이 딱 좀 노란색이 좀 딱 보이죠? 20주선. 이 노란 선이 전 수급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선. 자,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수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난다 그러면 시장이 매우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맞닿는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자리가 딱 이 추세선 20주선 라인과 근처에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또는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 수급선을 돌파할 수도 있는 하반기 마지막 11월, 12월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동안은 좀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좀 많았는데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 부분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흔히 말하는 신용 잔고를 우리가 좀 투기적인 지표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신용 잔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좀 증시에 대해서 많이 좀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저번 이제 8월 달에 19조 원대에서 최근 3조 원 가량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금. 네, 예금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중 금리가 3%를 넘어서 지금 적금 금리가 5% 이상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에서 자금을 빼고 어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예금, 적금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증시 자금 쪽에서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뭐 8월 달만 하더라도 잔고가 55조, 56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50조 아래 뭐 48조 원대까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투자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48조 원 수준이라 그러면요. 2020년도와 좀 비슷한 거예요. 자, 2020년도 뭐 6월 달, 이 수준과 지금 비슷한 예금대로 좀 되어 있거든요. 자금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주식에서 좀 멀어져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점이 오히려 좀 외국인이 좀 허를 찌르는 좀 패턴이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 강하게, 좀 억지로 뭐 끌어당기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예상치는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뭐 예정대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한 번 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러면 조금 금리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연준에서 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강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증시에 좀 포인트를 보는 중에 하나가 자, 코스피가요. 저번 달에 6.4%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1.8%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저번 달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저번 달에 3%밖에 반등이 나오지 못했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6.4%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3%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1.8%가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0.6%밖에 못 올라갔다. 약 절반 이하 수치로 상승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급 분석 2번 어느 업종들을 봐야 될 것이냐. 자, 코스닥에 치중되어 있는 업종에다가 우리가 공략을 할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시장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코스피, 그쵸? 코스피에 어떤 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역시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삼성 SDI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LG 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수급을 한번 보기 전에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요, 과거, 이게 월봉인데요. 2022년 1월 달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20월선인데요. 20월선의 평균 지수를 이탈하고 나서 박스권 구간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나왔습니다. 약 8개월 동안 50만원과 60만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2차 전지 업종들, 뭐 LNF, 에코프로, 뭐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계속 순환이 돌긴 했으나 대형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수급과 차트 흐름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시장도 안 좋았었고요. 근데 요번 달에 10월 달에 35%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시작하는 흐름 속에서 76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고점 라인대가 이제 80만 원인데 약 10%도 안 남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자리로 본다 했을 때는 아직 3,300에 가려면 지수가 뭐 30% 이상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무려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순환이 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관련주들도 전년도부터 해서 많은 추세가 좀 나온 흐름이긴 하지만 의외로 화학주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주인 거거든요. LG화학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배터리 쪽에 지분법 계산을 해서 지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결 수익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 무려 11%가 반등이 나왔어요. LG화학이 시가총액이 6위권, 매우 큰 기업인데 11%가 올라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거죠.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올해 최고점 77만 원까지 한 번 정도 10%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또 52주 신고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2차 전지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 화학 업종들 대부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모 화학, 금양, 이수 화학, 율촌 화학 이런 업종들과 함께 뭐 하나솔루션, 가상소다, 그리고 뭐 OCI, 그러니까 OCI 하나솔루션 우리가 태양광 업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가상소다를 만들면서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화학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뭐 코스모화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우리가 그 전부터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기업은 다들 아실 텐데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도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이게 2차 전지 업종들과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이제서 부각이 되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과거 전년도에서 한번 8월달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7월달, 8월달, 9월달 하면 시세가 나왔지만, 자, 16,000원에서 3만원대. 아직 두 배가 못 간 자리로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가고 있는 상황 속이라는 거죠. 자, LG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회사 또는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을 주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보다는 지금 화학 쪽을 조금 주목해야 될 이유가 오늘 LG화학의 상승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모 화학을 보기 전에 일단 LG화학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화학이 그렇게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자, 보시면 뭐 6월 달에도 뭐 기관 쪽에서 사긴 했으나 외국인 쪽에서는 좀 팔았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도 이제 좀 반등이 8월달 좀 시작이 좀 되느나 싶었는데 외국인은 좀 샀지만 또 기관 쪽에서는 크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9월달 흐름 속에서도 기관들의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매도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바로 전 10월 말까지도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600억과 기관 쪽에서 400억, 토탈 1000억 가까이에 대한 1000억이 넘는 규모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는 저는 삼성 SDI 출발선과 비슷하다. 자, 2차전지 삼성 SDI의 출발선 딱 요 자리거든요. 10월 21일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금요일. 자, 저저번 주 금요일이죠. 요 가격일 때 삼성 SDI도 시가총액이 되게 큰 기업이고 지금 50조.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삼성 SDI가 5위, 6위가 LG화학이죠. 둘 다 매우 큰 회사인데요. 지금 이 종목의 트리거 역할이 언제였냐면 요 시기입니다. 약 10월 21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쳐가지고 1,700억이 매수가 들어온 시점. 여기서부터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가 매우 강하게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없는, 그쵸? 예, 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밀려가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후반부에 또 강의 방송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간 종목도 말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화학 업종들을 본다 그러면 자, 코스모 화학 이 기업들도 지금 아직 올라가기 초반 자리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양. 야, 금양은 지금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자, 이수화학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인데 자, 율촌화학 이런 종목들은 아직 2차전지에 엮여 있지만 좀 덜 올라간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고 오늘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도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토탈 합쳐서 500억 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좀 차트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자, OCI도 가성소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뭐 기관들은 팔았지만 오늘 합쳐가지고 약 한 50억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좀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화학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을 보고 결국 이 업종들까지 유사하게 그리고 많은 2차전지 장비주들 안에서도 이 업종들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전년도에 많이 올라가지 않고 최근 LG화학이 트리거 역할이 됐기 때문에 화학주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뭐 오늘도 좀 6% 사실 연기금이 계속 매집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뭐 매우 강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평단가가 지금 4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는 다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몰빵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수익률이 많이 좀 상쇄가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꺾여 있지만 LG엔솔의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조만간 60만 원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럼 지금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될까? 전략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인데 지금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타점에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밀려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가 올 때 좀 매수 타점 봐야 되는 흐름이고 지금은 좀 덜 올라간 2차전지 또 소재 업종들 또는 뭐 화학 업종들을 조금 더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네옴시티 업종들이죠. 자, 일단 네옴시티 업종들에서 좀 대장이 좀 누굽니까? 바로 히림 그리고 유신 그리고 한미글로벌. 자, 이 세 개 종목들이 좀 가장 가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네, 뭐 최근에 뭐 뉴스에서 계속 많이 부각이 될 텐데요. 네옴시티는 이제 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의 뭐 서울시의 4시 4배 규모에 달하는 뭐 도시를 하나 구축하는 프로젝트고요. 규모가 한 650조 원 정도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왜 네옴시티로 관계를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최근 이제 11월 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9일까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함께 공공기관 또 기업들 인원 해서 총 50명 인원이 지금 사우디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수주에 대한 좀 이력을 조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또 시기가 다음 주까지 불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폴란드 이슈에 이제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뭐 그 바닥에서 한전 기술 이런 종목들이 뭐 29% 반등이 좀 나왔고 뭐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도 20%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슈와 수주 이슈 하나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에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라는 거죠. 바로 네옴시티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들만 주로 강세입니다. 한미글로벌, 히림, 아니면 뭐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기업들인데요. 자, 한미글로벌이 이미 지금 바닥에서 만원에서 4만원까지 한 4배 가까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물론 5만원, 6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디서 잡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기에는 매우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고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거나 만약에 네옴시티 업종에서 뭐 좀 리스크가 좀 나온다. 또 최근에 좀 부동산 이슈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들도 한번 크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뭐 10%, 20%, 뭐 30%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눌려갈 때거나 아니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히림 8% 그리고 유신이 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실 한미글로벌에 눌려서 2등주의 개념이었는데 오늘 한미글로벌보다 더 많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업종들 말고 또 지금 따라가는 업종들이 저는 이 업종들을 주로 좀 더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발전 인프라 관련주들. 자, 대표적으로 LS, 예, 뭐 전선 만드는 회사고요. 뭐 구리 또는 이제 발전 플랜트에 대한 발전소를 지을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최근에 지금 5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대장은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8%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가 좀 매우 강한 모습인데 뭐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은 좀 자리로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전선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대한전선, 뭐 LS전선, 아시아 뭐 3% 이상 그리고 S&T 에너지도 오늘 6%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 업종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좀 덜 올라간 종목을 본다 그러면 LS와 LS 일렉트릭을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S가 무려 4%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실적 또한 매우 좋으면서 실적 한번 볼까요? 자, LS 일렉트릭이 요번 3분기에 뭐 지금 600억대 영업이익대가 나왔고요. 전년도 400억대 영업이익이었는데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뭐 L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LS도 지금 3분기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으나 LS 일렉트릭이 모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1100억 이상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고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거는 1600억 컨센서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EPS로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퍼가 20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좀 나온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LS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된다. 충분히 전고점 라인 때 또 75,000원까지도 여기서 10% 내외 구간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발전 인프라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동안은 이제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업종들이 강하다 그러면 이런 발전 인프라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업종들을 본다 그러면 역시 건설기기 업종들입니다. 이게 결국 재건 관련주, 그렇죠?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는 흐름인데 자, 우리가 네옴시티를 이제 건설을 할 때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땅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건설 자재들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있는 또 연결 발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교통, 도량, 교량 뭐 여러 부분에 건설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건설기계 업종들 뭐 중장비 업체들 뭐 충분히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건설기계가 최근 또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그쵸? 예, 전년도 3분기에 400억대였는데 영업이익대가 지금 600억이 나왔고 2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더블 수치가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영업이익대가 거의 뭐 30%, 50%, 60% 정도 반도체에서 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건설기계 업종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플러스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재료 기대감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 타점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상에서도 수급선을 20주선을 뚫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따라가는 업종이 뭐 진성 TC, 뭐 현대 에버다임, 자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최근 들어서 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6%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암기계공업 이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집중을 해야 된다? 코스피, 그렇죠? 단기 공략을 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많다고 보여져요. 좀 더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스닥도 종목들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 코스닥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은 코스피가 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건설사들이 결국 엮여져서 지금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가 악재가 떴었습니까? 바로 주말에 부동산 프로젝트, 그쵸?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든지 건설사가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 그러면서 부실 위험이 커졌다. 이런 레고랜드 사태가 좀 후폭풍이 나오면서 갑자기 건설 경기에 지금 침체가 확 왔잖아요. 그럼 건설 부동산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설사 업종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면서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종합건설사 업종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 그 삼성물산이 이제 국내에 뭐 토목 또 이제 뭐 아파트도 이제 시공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주요 매출이 또 해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2만 원까지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추세가 가장 좋은 지금 흐름이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금 탑픽으로서 좀 보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도 오는 6%. 현대건설이 가면 저는 현대건설보다 그러니까 삼성물산보다는 가장 좀 차트 흐름이 좋은 게 삼성물산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 24,500원, 25,000원만 뚫는다 그러면 사실 다른 발전 플랜트 업체 위에 LS 현대일렉트릭처럼 순간적으로 10% 강한 26,000원을 뚫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요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회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셨는데 최근 이제 출소를 하셨잖아요. 한 몇 달 전에 출소를 하셨는데 출소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찾은 회사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방문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의 관계도가 두 분이 좋으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그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조금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를 좀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해야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시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건설 업종도 급락이 나왔을 때도 잘 버텨줬고, 그러니까 플랜트 회사거든요. 정확하게 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회사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 정유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 이제 네옴시티 이제 건설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 장치들, 발전소 이런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우디 중동 수주가 매우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어서 또 수주 이력도 사우디에 좀 나온 상태죠.
그러면 지금 사우디에서 수주 이력이 가능한 종목은 이 네 기업이 가장 유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중동 쪽의 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GS건설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형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DLESC도 있고 다른 건설사들이 있는데 결국 종합 건설사로 본다 했을 때는 해외 수주 이력이 가장 많은 포인트는 삼성물산부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정도로 보여줄 것 같고요. 대정은 삼성물산이고 그 다음이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이 현대건설 순으로서 우리가 좀 대형 건설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주들이 가야 흔히 말하는 소형 건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형 건설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소형 건설사에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좀 머리 아프신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남광토건, 그쵸? 범양건영, 지능기업, 삼부토건,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 코스피, 코스닥, 건설사 업종들인 건데, 물론 한 번 정도 점핑이 탁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있겠으나, 이 종목들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특수건설이라든지,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종목에 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내가 코스닥에 좀 종목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또 어디 업종들과 좀 엮일 수 있을까 본다 했을 때 철강 쪽으로도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제 세아 특수강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네옴시티에 엮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휴스틸 오늘 4%, 휴스틸이 가면 세아제강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강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중소형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대형 종목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옴시티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역시 세아 특수강이 지금 강세 흐름이 나고 있다 보니까 세아제강, 휴스틸,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그렇게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옴시티를 그냥 단지 사우디에 진출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큰 범주에서 받을 것 같아요. 650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파생되는 테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파생되는 테마들이. 그러면서 성신 지금 시멘트 관련 업체들이 굳이 사우디와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시멘트 업체들은 내수 위주인 거거든요. 국내 토목, 국내 건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멘트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건데 사우디까지 이걸 납품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건설 경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또 원자재이기 때문에 성신양해라든지 오늘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이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시공 설계 업체들 다음에 발전, 종합건설사, 소형건설사, 또 철강, 그리고 또 시멘트 업종들까지도 우리가 네옴시티에서 11월달 가장 강력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겠고요. 저 다음 주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좀 한번 제가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11월 달에 눈여겨봐야 될 업종들 위주로 좀 봤는데 그러면 매수 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이고
또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또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 수급, 강한 수급의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끌고 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수가 요 자리를 계속 못 뚫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항선이기도 하고 추세 전환을 알리는 주봉인 거거든요. 주봉상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하방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종목도 20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당장 내일부터 꺾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종목을 흐름 본다고 하면 자, 오늘 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에서 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좀 볼게요. 자, 카카오 오늘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어제 기준을 본다 했을 때 10월 30일 기준 본다 했을 때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쌍끌이. 95, 175.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장만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수급은요. 이 밑에서 이게 올리는 수급도 충분히 가능한 수급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 수급선 추세를 교차하는 지점에서 추세가 시작되는 요때 수급 때 강한 수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릴 시기예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호재나 뭐 수급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6만원, 6만 5천원까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무릎까지 발목 이상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시점 20주선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정말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기준 본다 했을 때 11월에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좀 돌아오는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수급주로서는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넣을 필요가 없죠. 수급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 타점을 잡을 필요도 없고 관망하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결국 이 선을 넘는 종목들을 한번 보니까요. 최근에 LG화학이 지금 11%가 급등이 나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번 주에 어떤 자리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수급선을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수급선을 돌파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건 개인들이 뚫을 수 없는 수급이에요. 이런 수급들은 뭔가 특정 세력이라든지 특정 기관들이 끌고 올리는 수급이기 때문에 다시 이탈할 때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쌍끌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관심 종목과 매수 종목으로서는 부합하긴 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미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월요일 날 한 1.7%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실적 발표 뒤에 뭐 11%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타점을 우리가 W 패턴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보기 전에 뭐 일단 지금 최근 강한 종목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최근 요 수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몇 주 연속 상승입니까? 요때 10월 첫째 주에 올라가고 나서 1주, 2주, 3주, 4주, 5주 연속 지금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5주 연속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디서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추세가 이미 수급선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이득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대형주에서 삼성 SDI, 뭐 LG화학,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최근 20주선을 이탈, 수급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럼 시장 오늘은 제약 업종들이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지금 20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확인했고 LG화, 그러면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죠?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이제 전년도 이제 11월 달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회복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뚫었다라는 거는, 자, 시장이 지금 20주선을 뚫는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분석법으로 본다고 하면요. 삼성 SDI도 뚫었고 삼성전자도 뚫었는데 셀트리온도 뚫었고 LG화학도 뚫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도 뚫었는데, 그럼 뭐예요? 조만간 뚫는다라는 거지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요거 뚫고 2400까지도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주 봐야 되겠습니까? 대형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 지금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셀트리온도 매우 유망한 종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보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토탈 1000억 매수, 어제 합쳐가지고 2500억 매수. 최근 중국 자금 쪽에서, 홍콩 쪽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크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 20주선 돌파하는 흐름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주목해라. 그쵸?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느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수급이죠. LG화학도 쌍끌이 수급, 오늘 1000억 들어왔어. 1000억. 그리고 셀트리온도 뭐 최근 오늘 같은 날은 쌍끌이 매도긴 하지만 추세가 또 다시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왔던 상황.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쌍끌이 수급 흐름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W 패턴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아까 저 설명드렸던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코스모 화학의 주봉상에서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2차전지 업종들이 다 대부분 수급선 20주선을 좀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화학주들을 본다고 했을 때 코스모 화학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여기서 이제 V자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최근 28일 기준으로 쌍끌이 수급인데 어제 또 오늘 쌍끌이 수급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당장 내일 수요일 기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요, 바로 매수 타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W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W 자리라는 게 뭐냐면요, 종목이 이게 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쏘고 나서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 매수 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사고 싶은데 왜 떨어질 때 사라는 거예요? 자, 손절하기 쉽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00%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당장 내일 또 시장이 또 급락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악재가 우리가 모르는, 또 제가 모르는 또 악재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깨져갈 때 손절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잡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손실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5%, 26%까지 손실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W 자리를 우리가 공략한다라는 거는, 자, 이 W 자리에서 요 자리, 내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요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다시 이탈이 된다 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모학이 내일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W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 W 자리 지금 만들어져 있죠? 요렇게. 그럼 당장 내일 이제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일 수급을 안 들어오고 내일 모레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일 수급은 일단 장 마감하고 나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목요일 아침에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22,500원. 여기 다시 툭 깨지는 자리가 나왔을 때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홀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 자리에서 추세가 깨지는 이런 저점이 깨졌을 때가 손절 라인을 잡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본다 했을 때 뭐 마이너스 뭐 10% 내외 정도니까, 물론 이제 큰 폭이긴 하지만 이런 급등주 안에서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은 업종들을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뭐 삼성 SDI, 자, 이 종목도 흐름을 보시면 주봉상에서 어디 라인을 뚫었습니까? 자, 10월 4일부터 다시 이탈하고 나서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7일 이런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W 자리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까? W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10월 중순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온지를 봐야 될 것 같죠. 자, 정확히 본다 그러면 10월 21일부터 싹그리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수급을 체크하는 부분, 그냥 관심 종목으로서 넣는 부분이고요. 10월 20일날 싹그리 수급을 보고 24일날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 그러면 딱 여기 흐름이겠네요. 여기 흐름. 자, 그럼 W 자리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요거 이 63만 원에서 들어간다 했을 때 내가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요 58만원 내지 55만원 자리가 이탈됐을 때 손절 라인을 잡는 거죠. 그러면 약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10%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리를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한 5% 자리가 5%에서 한 6% 정도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자리에서 63만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했을 때, 자, 올라가는 건 당연히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쌍끌이 수급 체크했고 W 패턴 수급선까지도 체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거나 종목들이 막지가 나오면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전 W 자리에서 전 저점 라인대가 어딥니까? 58만 원이잖아요. 그쵸? 여길 깨졌을 때 손절하거나, 그 시장에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라서 좀 더 보겠다. 만약에 갑자기 시장이 뭐 2% 정도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건데, 나는 이 종목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추세가 여기 55만 원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쵸? 일시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요, 55만 원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손실률이 10% 내외가 되겠죠. 한 12%, 11% 정도. 근데 만약에 55만 원까지도 깨진다. 그럴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주봉상에서 흐름을 본다 했을 때 다시 55만 원 이탈되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수급선 기준을 본다 했을 때 다시 노란선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약한 종목이니까 매도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매도 타점을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삼성 SDI, 그러면 최근 올라가는 LG화학도 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도 지금 자리에서 W 자리가 그려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W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요 자리에서 이렇게 W 자리에서, 왜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자리보다 좀 덜 올라간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 깨졌을 경우 손절률 짧게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가서 잡으려면 다음 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당장 내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깨지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15%까지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굳이 대형주를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런 W 패턴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55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럼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한 5% 내외? 자리에서 그냥 깨지면 손절하면 딱 좋은 그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여기 다시 이탈되는 자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 잡으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야, 지금 26, 27, 28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어제만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또 한번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도 이거 완벽한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쌍끌이 매도인데요. 내일 다시 매도가 되더라도 매수 타점을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상에서 일단 요 라인 18만 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일단 18만 원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그럼 18만 원 라인대가 여기 자리네요. 자, 여기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뭐 한 번 정도. 지금 W 자리에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W 자리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18만 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는 매수 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소통방을 열어놨어요. 지금 각 노란톡에 열어놨으니까요. 또 이 부분 밑에 주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물어볼 거 있다. 수급 패턴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